네, 10시 20분이 다가오면 항상 이분이 등장합니다. 네, 급등주 마스터 인벤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하는 오늘의 포착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종목 리뷰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오늘 리뷰할 종목이 2개나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수익 실현이 된 종목들, 1차 목표가를 넘어선 종목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전일 종목을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아직 안 움직인 종목도 리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의무잖아요. 사실 이 방송 프로그램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종목인 바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국제 펄프 가격, 종이 목재 가격의 상승수에 바로 인플레 효과, 뮤린 PMP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1차 목표가를 가볍게 터치를 했습니다. 이전에 전고점을 어제 종가 기준으로 가볍게 터치하고 지금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굉장히 캔들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쳤다가 좀 내렸다가 그리고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당일적으로는 좀 조정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린 PMP는 무린 PMP와 무린 SP 그리고 무린 페이퍼, 무린 그룹 국내에서 국제 펄프 관련된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세 가지 회사들이. 근데 그 중에서 무린 PMP가 펄프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여러 가지 해요. 특수 액상제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어쨌든 종이 목재 가격에 대한 수혜 기대된다고 했고 제가 이 정도 자리에서 말씀드려요. 눌림 mon작에서 말씀드리고 조정이 조금 한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한 2주 정도 들어오다가 결국은 상승 추세를 넘어서면서 이전에 정고점을 넘어가는 수익 실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정도는 여러분 절반 정도를 매도하셨다가 나머지 절반 종목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의 인플레 핵심이고 지금 원자재가 24개 섹터가 있습니다. 총 주요 원자재들이. 네. 여러 가지였어요. 음식료 업종들과 철강, 비금속, 금속 문제 모두 포함 24개인데 지금 그중에서 하나인 국제 펄프 가격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기 민감주. 결국은 인플레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기본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된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절반 정도를 매도하시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눌림이 나올 때마다 샀다 팔았다 반복하시면서 신고가 영역을 가는 거를 계속해서 구경하신다면은 당연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리고 무린 PMP 종목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6.2%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리뷰를 할 텐데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 글로벌 텍스프리인데 네, 좋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고가 영역을 들어갔고 그래서 조금 제가 눌림이 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좀 눌렸다가 지금 뭐 본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 3%에서 4% 정도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모든 종목이.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환급 대행 서비스도 하지만은 최근에 제가 이제 헬스케어, 진단키트 헬스케어를 인수하면서 관광 의료 사업으로도 사업적인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락이 나왔다가 한 4% 가까이 하락이 나왔다가 보세요, 여러분들. 장대 양봉으로 이 하락폭을 채워줬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 쪽 보시면요. 개파락 나오고 지금 반등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양봉을 채워주는 어찌 보면 장악형이 나오는 패턴들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 이게 시장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광과 환급 대행 서비스. 당연히 백신 여건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입국하겠죠. 그럼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아직 목표가까지는 조금 더 남았지만은 분명히 이전에 전 거래일에 뭐랄까요? 약간 양날의 검처럼 생겼죠. 검 모양이죠. 예, 검 모양을 채워주는 당연히 장악형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분명히 수익 줄 수 있는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먼저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의상이 더 검해 보이는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건지. 네, 약간 오늘 좀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너무 또 밝은 색을 입고 나오면 그럼 제가 뭐가 되나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지금 얼굴이 조금 약간 시꺼멓습니다. 그래서 좀 환해 보이려고 일부러 블랙 의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포착주 어떤 종목일지 종목부터 공개를 할게요. 네. 오늘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뭐 할 얘기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타이밍을 놓쳤는데 S-OIL, GS 대부분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를 놓치신 분들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바로 한국쉘석유라는 회사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한번 눌러주시죠. 알겠습니다. 포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탄소 중립. 네,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인데 방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작진분에 요청을 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네, 회사 자료 준비해 홈페이지, 오셨어요? 네, 회사 네. 홈페이지 화면을 준비하겠습니다. 뭐 준비되시면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바로 한국 쉘 석유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보실 거예요. 탄소 중립 솔루션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탄소 중립에 앞으로 대장이 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윤활유 그리스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윤활유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바로 엔진 오일에 많이 쓰이는 첨가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기사에도 이런 뉴스가 뜨고 있어요. 한국 쉘 석유가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부분이 뭐냐면 윤활유 안에 윤활기유라는 이 기본적인 원료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친환경 에너지 원료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국제회사기구 말씀을 드리면서 CMO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국제회사기구에서는 이전 이제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윤활기유가 쓰이는 원료가 투입된 석유를 써야 된다라고 작년 코로나 이전에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제회사기구에서는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S-오일이 윤활기유 사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흑자가 계속해서 증대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S-오일이라든지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마찬가지로 한국 쉘 석유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윤활기유만 하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분이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21일에 진행하시는데 네. 3대 의제가 있죠. 첫 번째는 백신, 두 번째는 바로 탄소 중립, 마지막은 북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친환경 에너지. 5월 달은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탄소 중립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홈페이지에서도 보셨다시피 차량용 탄소 윤활유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때문에 전국에 지금 한국 쉘 석유 관련된 부분들을 쓰고 있는 엔진오일을 쓰고 있는 이 차량이 총 170만 대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러네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업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서 윤활유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당연히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20일 동안 수급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과 키워드 착을 터치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상승 3파. 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엘리어트 파동 중에서 1, 2, 3, 4, 5, 5개 파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 3, 5는 여러분 상승 파동이고 2, 4는 조정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요. 주가라는 것도 지금도 사실은 주가는 여전히 저는 코스피 4천까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중간에 지금 시장에 조정이 나오는 거는 이젠 조정 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더 올라가기 위해서 약간 숨고르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좀 긴 그림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창재 아나운서께서 서 있는 지점이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직전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구간부터 쭉 그려서요.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을 그었을 때 큰 네. 파동에서 바로 많이 보이는 패턴이겠죠. 아래도 한번 그려주시면은 아래도 네. 그려주시면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바로 트라이앵글 웨지 패턴. 삼각수렴인가요? 이게 분봉에서 네. 이게 분봉에서는 네.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긴 일봉이나 주봉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패턴들이 굉장히 나중에 상승 파동이 굉장히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우상하면서 길게 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 삼각수렴의 대파동이 나왔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여기서 1파 상승이 나고 조정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정도 자리에서 지금 3파의 초입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서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그리고 이날 이때 한번 급등 나왔었죠. 이 구간의 추세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종목들의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바로 이 인플레이션 관련주죠. 포스코, 풍산, S-오일, GS. 다 똑같은 패턴. 물론 건설주도 똑같이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굉장히 28만 원을 얘기했거든요. 이 회사가. 그러면 굉장히 무겁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시총이 얼마 안 됩니다. 3,6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가격만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 회사는 당연히 주가 레벨업은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상승 3파동의
동참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한국시엘저그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각수렴 저희가 그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유튜브 방에 웃고 난리 났어요. 네. 삼각수렴에 3파동까지 더해진 기술적인 흐름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포착이었으니까 네. 주 눌러주시죠. 네. 28만 5천 원, 이 가격대가 또 중요한 구간인가요? 네, 지금 가격대가 28만 5천 원 정도인데요. 네.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네.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신 분들은 물론 이게 뭐 100% 맞는 파동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매물대라는 차트를 끼워 놓으시면요. 정확하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8만 5천 원 저항대, 바로 이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패턴이었죠. 그 패턴이 이 동그라미 선 한번 보실 텐데, 자, 동그라미 선 보실게요.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동그라미 차트가 보실 때 이게 바로 이전에 악성 매물대인데 이때 한번 쭉 한번 밀렸었어요. 좌측에 보시면 장대 한복이 나오면서 쭉 추세 하락이 나왔어요. 이때죠, 이때. 그러면서 개파락이 나왔고 배당락이 나왔어요. 배당락 나와서 쭉 빠졌는데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요때 구간이 지금 딱 28만 5,500원이거든요. 현재가가. 요 구간이 딱 악성 매물대예요. 악성 매물대. 그러니까 이때 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는.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손절을 다 당했어요. 손절을 하고 이 손절을 누가 샀느냐. 아, 여기 버티기 쉽지 않았겠네요. 네, 버티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네. 여기서 샀는데 무려 20-30% 정도가 다운그레이드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손절 물량이 나오고 이때부터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느냐면 바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별 투자자 현황 보시면 HTS에 외국인들이 20일 동안 넘게 한 이틀 빼고는 계속 순일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종목은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같이 도와드릴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8만 5천 원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28만 5천 원으로 매수 가격을 저는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28만 5천 원 이하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30만 원, 4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8만 5천 원 선으로 제가 매수 가격 설정해드리고, 목표 가격은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도달될 수 있는 종목이죠. 바로 33만 원 선으로 목표가를 조금 널리 보고요. 혹시나 괜히 또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많이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를요 27만 원 선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27만 원 선이 어디냐면 이 삼각수렴에 딱 수렴하는 꼭지점입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연말까지는 긴 호흡을 가져가면서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한국시엘저그 탄소중립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 그렇죠. 같고, 네, 목표 주가는 33만 원, 손절 가격 27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삼각 수렴 이제 애칭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관련해서 애칭 하나 지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삼각 수렴과 관련된 신 매니저님의 애칭을 여러분들이 지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셀서교 저희가 종목 얘기 모두 들어봤고, 네. 마지막으로 신 매니저님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들어봐야죠. 네, 일단 지금 주도주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아실 거예요. 계속 시크니컬. 아, 맞아요. 그쪽만 계속 강조드렸고, 기대 수익이 그게 더 높을 거고, 오늘 같은 날에 여러분들 음식료 업종인 대상이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경기 민감주는 24개 섹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분화하면. 그게 지금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경기 민감주가 답이고, 경기 민감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 관련돼서 오늘 공개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공개방송 참여하실 분들은 샵 2034로 여러분들 문자로 신광섭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가 하나 올 겁니다. 링크가 오니까 그걸로 친구 추가하시고 공개방송 제가 연다고 하면은 꼭 참석하셔가지고 아직 안 움직인 경기민감주 코스피 200 중에서 20개 종목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는 30몇 개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20개 남아있습니다. 아, 종목이 점점 주네요. 당연하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기민감주들이. 관련된 종목들 듣고 싶으시면 오늘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 공개방에서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 종목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버티면 좋을지 네. 신 매니저님만의 팁을 살짝만 주세요. 간단하게 삼성전자를 가지고 예시를 좀 네. 드릴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인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는 7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된다. 하지만 8만 원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좋고요. 이유가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SOX라는 펀드가 20주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반도체 지수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괜히 바닥 찍었다고 생각하고 작년 8월에서 10월 그리고 올해 3월에서 5월, 4월 달을 생각하시고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괜히 추가 매수하셨다가 비중이 늘어나서 손실이 더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이 높은 반도체라든지 이 고포 성장주를 팔고 오히려 아직 안 움직이진 경기 민감주를 갈아타시는 거를 권유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상분기까지는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는데 그 네. 어려움을 버팀목을 바로 경기 민감주가 대신할 겁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애칭 지어달라고 하니까 많이 네. 올라왔어요. 삼각가이도 있고 신수렴도 있고 네, 많은 애칭을 올려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쭉 한번 보고 마음에 드는 애칭으로 골라서 네. 앞으로 이 시간에 좀 많이 불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신매니저님은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오늘의 포착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